이번 시간에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냐면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암석, 그리고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암석들의 주된 성분, 뒤에 보면은 암석을 잘게 쪼개고 보면은 여러 알갱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워서 다시 쓸게요. 알갱이. 어떻게 보면 암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을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있냐면은 약 4,000개 정도 있어요. 이상. 그래서 4천여 종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시간에 4,000개를 다 배울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장 많이 들어간 암석을, 여러 가지 암석들을 쪼개고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광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석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석이라고 하는 것, 흑음모, 그 다음에 각섬석, 휘석, 감남석. 특히 이 6개가 많이 들어갔다. 6개의 광물들이 암석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광물의 이름을 우리가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광물의 뜻이 암석을 이루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인데 약 4천여 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 4천여 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또 없고요. 그래서 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위에 있는 이 6개의 광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항광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조항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들은 다른 광물과는 구별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석영과 장석은 서로 밝은 광물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흑은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은 어두운 색의 광물인데 이러한 것들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약 4천여 종의 광물들이 역시나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천여 종의 특징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광물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이 특징들이 각각 석영이나 장석이나 흑운모나 이런 곳에 어디에 이제 섞여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광물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색깔이죠. 광물의 색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밝은 색 광물은 석영과 장석이 있고요. 어두운 색은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화강암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화성암 중에 그 화강암에서 밝은 암석, 특히 이제 화강암이 밝았는데 밝은색 암석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석영과 장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텐데 흑음모나 각섬석이나 휘석이나 감남석 같은 경우는 뭐 검은색, 뭐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 계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흔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흔색. 근데 이 조흔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조흔판, 조흔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흔판에 광물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인데 여기에서 이 조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자기에서 그 초벌구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여러 번 굽는데 첫 번째 굽고 났을 때의 그 도자기 파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 놓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조흔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조음판이라고 하는 곳에 긁었을 때 광물을 긁었을 때 가루가 나타나는데 이 광물들이 희한하게도 위에서 색깔이 밝은 색은 석영장석이고 어두운 색은 뭐 흑은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등이 있는데 긁어보면은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의 예를 이제 보면은 이제 흑은모도 있고 적철석이라고 하는 광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셋 다 어떤 색을 띠냐면은 검정색이에요. 검은색. 네, 색깔은 검은색인데 조흔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조흔색은 흑은모는 흰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적철석은 적갈색으로 나타나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나타나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광물을 봤을 때의 색깔과 좋은 판이라고 하는 판에 긁어 봤을 때 그 가루의 색깔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광물이 예를 들면은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좋은 판이라고 하는 것에다 긁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긁어봤을 때 검정색이 나오면 아 이건 자철석이구나. 적갈색이 나오면 아 이건 적철석이구나. 흑음모가 나오면 아 이건 흰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기는 좀 힘드니까 이제 계약하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 실험을 한번 해서 좋은 판에다가 좋은 광물을 긁어 보면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은 굳기라고 해요. 굳기. 네, 굳기라고 하는데 이 굳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단단하고 무른 정도. 단단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딱딱한 거,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렁물렁하다.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광물을 긁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단한 광물과 무른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는 어떤 광물이 긁히느냐? 당연히 무른 게 긁히겠죠. 네,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아, 이 광물은 어떤 광물이냐 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건데 네, 이 굳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좀 알면 많이 도움이 되냐면은 모스 굳기계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 이 모스 굳기계는 그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1부터 10까지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 10인데요. 1번은 활석이라고 하는 광물이고 2번은 석고 3번은 방해석 4번은 형석
5번은 인회석, 6번은 정장석, 7번은 서경, 8번은 황옥, 9번은 강옥, 10번은 금강석의 순으로 조사를 이제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10개의 광물을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활석하고 석고하고 서로 긁어봤어요. 서로 긁어보면 어떤 게 긁힐까요? 이렇게 해서 번호를 보면은 활석은 1번이고 확고는 2번이니까 1번으로 가면 갈수록, 살표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르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단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석하고 석고하고 붙여서 긁어보면 어떤 게 긁히냐면 활석이 긁히죠. 왜 그러냐면 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경하고 방해석하고 한번 긁어보면은, 왜 방해석을 예를 들었냐면은 석영도 약간 투명한 그런 광석이고 방해석도 투명한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긁어보면 어떤 게 긁힐까요? 석영은 모수국기계에서는 7번이죠. 7번. 방해석은 3번이니까 어떤 게 긁히냐면 방해석이 긁히죠. 여기서는. 방해석이 긁히고 석영은 긁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이거를 배우면서 과학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만 활석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뭐 1학년이니까 시험을 안 보겠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도 이 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뭐하고 긁어봤는데 이게 긁히더라. A 광물과 B 광물을 긁었는데 A 광물이 긁히더라. B하고 C하고 긁었는데 뭐 B가 긁히더라. 이러면 그 순서를 알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단단하고 어떤 게 무르냐 이거를 부등으로 표시를 해보는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다 보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워두면 물론 좋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해야 돼,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오개념이라고 해야 되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0번 금강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인데,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공업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래서 흑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구조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금강석이냐 흑연이냐가 달라지는 건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1번 활석보다 금강석은 10배 단단하다. 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활석보다 금강석은 10배 단단하다. 네, 정답은 이거 X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호만 의미를 해요. 번호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반에서 선생님이 키를 세웠는데 키 작은 순서대로부터 일렬로 쭉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29명이든 30명이든. 그러면은 1번인 학생이 있고 30번인 학생이 있는데 30번인 학생은 1번인 학생보다 몇 배가 더 큰 건가요? 그러면은 30배가 더 큰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키라고 하는 거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부터 작은 키부터 큰 키로 순으로 세워 놨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순서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물이 4천여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뽑아서 순서만 나열을 한 거예요. 순서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모스 굽기계는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나열한 것뿐이에요. 네,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도,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도, 예를 들면 석고는 2번이고 황옥이라고 하는 광물은 8번인데 황옥은 석고보다 4배 더 단단합니까?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만 한 것뿐이에요. 나열만. 그래서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으라고. 네, 그래서 굿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4번은 네,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성. 네, 자성은 어떤 거냐면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암석이란다. 광물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자철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철석 주위로는 여러분들 철가루 알죠? 그 철가루들이 막 붙어 있어요. 나중에 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염산하면 좀 위험하죠. 염산. 그래서 이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산성의 물질이고 피부에 닿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 염산에 반응을 하는 그런 광물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방해석 같은 경우, 네, 방해석은 묽은 연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거품이 발생을 하는데, 네, 요 거품은 이제 기체겠죠. 네,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광물의 특성을 알아봤고, 이런 광물들이 암석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광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광물들이 암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암석도 광물의 특징을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암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